예, 우리가 경제 발전, 문화 발전, 뭐 기술 발전 여러 가지 이 발전을 이룩한 것은 결국은 이 인적 자원을 개발한 건데,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걸 뭐라 합니까? 교육이라고 그러죠. 교육.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교육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들었다. 뭐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교육이 유일한 이 이유는 이제 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과장이죠. 물론 우리는 상당히 오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역사. 그건 참 중요합니다. 문자가 있는 문화와 문자가 없는 문화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훨씬 문자가 있으면 훨씬 정확하고, 훨씬 세련되고, 그리고 훨씬 다양하고요. 그 기억으로만 유지되는 문화, 그건 그렇게 다양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가진 긴 역사를 가졌다는 것도 상당하고, 또 상당한 고등 종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즉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이건 다 고등 종교들이죠. 고등 종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고, 또 물론 어느 정도의 이 기후 라든가 이 토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공을 했죠. 우리가 가령 비가 전혀 안 온다든가 너무 덥고 너무 춥다면 그것도 좀 이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이었다. 근데 교육의 어떤 면, 교육이라 막연하게 생각할까요? 그럼 우리 교육 제도가 아주 뛰어나서 그런가?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만이 많습니다. 또 교육자들이 아주 훌륭해서 그런가? 교육자들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다른 나라 교육자들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면이 이렇게 크게 작용을 했나? 간단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교육열이죠. 열. 그렇죠? 우리 한국은 참 특이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치원 학생이 글을 읽는다. 그것도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가령 사교육비 엄청나게 사교육비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공교육비의 절반이나 되는 사교육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 과열된 교육열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단연 1위, 이것도 2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그런 유리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학을 또 얼마나 갑니까?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가 있는 외국 유학생들 가운데 우리 한국 학생이 세 번째로 많다고 그래요. 전체의 8%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31%, 인도가 12%라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중국이 13억이고 인도가 12억이나 되는데 우리는 반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8% 차지했다면 이건 비율을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여튼 배우려는 그 열의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열이 왜 이렇게 또 높으나? 우리가 자꾸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전통,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부터 이미 과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이 과거를 통해가지고,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이 강조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사회가 소위 지식 기반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제는 지식과 기술 없으면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바꿔졌으니까 역시 교육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런 직장도 못 구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 최근에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후자는 모든 사회에 다 공통되는 거고, 모든 사회가 다 어느 정도는 교육을 중요시 합니다만, 특별히 우리는 좀 그것이 강한 것은 역시 우리의 전통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유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교육열을 이렇게 높여 놓은 것은 유교입니다.
유교는 교육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공자는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의 책 논어가 제일 첫 장에 보면 하기 시습지면 불이여로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배워가지고 때를 따라서 익히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결국 강조했고, 유교를 가졌던 나라들이 대개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합니다. 거기에 붙여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인의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게 바로 차세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은 독일 말에만 있습니다. 독일의 디제사이티카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건 뭐를 뜻하는 거 하니까, 신도, 초월 신도 인정하지 않냐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다가 이 차세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세계관이 철저히 차세 중심적이에요. 뭔가 하니까 무신론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인 무속 종교, 물론 뭐 잡신을 이야기합니다만 무슨 절대 신, 뭐 전능한 신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유교는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계로가 뭐라고 묻는 거 하니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계로가 질문하니까 이 공자가 내가 사람도 못 섬기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해서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귀신 관심 없다. 그 다음에 감히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자가. 그러니까 공자의 대답이 내가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말하자면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말하자면 무신론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 이게 아주 특이한 그 세계관입니다. 이건 불교하고도 다르고 기독교하고도 다르고 도교하고도 다르고, 하여튼 요즘 말하자면 매우 세속화된 그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성공이라는 게 뭘까? 이 철두철미 차세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1등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그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효도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시라고 우리 몸, 털, 피부 이걸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치지 않는 게 효도의 시작이다. 그건 뭐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니까 입신행도하고 양명의 후세라고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 그걸 합쳐가지고 입신양명이라고 그래요. 입신양명. 우리 입신양명이란 말 많이 듣죠. 그 사전에 찾아보면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효도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효지 종이라. 효도의 극치. 제가 가끔 이 노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사람들이 뭐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신문에 이름도 안 나고 뭐 무슨 모임에 가봐야 사람들이 뭐 왔냐고 인사도 안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둘째 놈은 이건 아버지한테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안 갖다 드리고 말도 안 듣고 이런데 이미 유명해져가지고 신문에 이름 나고 텔레비전에 이름 얼굴 내밀고 어디 가면 모두 사람들이 이름 쓰고 그렇답시다. 그래서 내가 노인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아들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응? 첫째 아들이 더 좋다 할까요? 둘째 아들이 더 좋다 할까요? 응? 우리 부모들은 되게 둘째 아들이 더 효자라고 그럽니다. 응? 바로 이 효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썼어요. 입신양명 유명하게 돼가지고 이름을 날리는 것이 그게 효도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니까 이제 이름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 해야 돼, 1등.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심이 강한
그런 민족성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부모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왔는데 95점을 맞았는데 3등을 했다. 그게 더 좋으냐? 75점을 맞았는데 1등을 했다. 그게 더 좋으냐? 어디가 더 좋습니까? 응? 75점을 해서 1등이 더 좋아요? 95점에 3등이 좋아요? 응? 대부분이니까 되게 75점을 받아도 1등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한국인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는 어느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95점은 공부 잘한 겁니다. 75점은 공부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간 거지 1등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1등하러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우리 한국인의 가치관이에요. 이러니까 경쟁심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1등 하려고 잘 먹고 1등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려고.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지금도 일하거든요. 보면은 경쟁에서 지지 아니하려고. 예,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어쨌든 경쟁 이기려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덕으로 우리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 덕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덕으로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상은 그래요. 하여튼 우리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뒤에는 우리의 엄청난 이 교육열, 그리고 그 교육열은 역시 우리의 이 철두철미 차세 중심적 세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모든 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그 평가가 아니고 또 이건 완전히 실패한 거다. 이것도 사실 또 아니고 또 이 성공한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한 거다. 그러므로 나쁘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좀 고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저는 이 광복 70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우리 아주 적어도 기본적인 이 조건은 좀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적어도 경제적인 기반과 정치적인 기반 그리고 이 교육적인 기반 이걸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참 올바른 그 생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면은 아주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사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도 개발하고 또 민주화도 이렇게 했느냐? 경제 수준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불행해요. 소수만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하다. 1등만 행복하고 2등부터는 모두 불행하다. 뇌물이란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딱 하나. 도덕성은 후진국수예요.